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이 슈퍼대의원들에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동포들의 소득세 납부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부동산 업계의 고객 차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한 단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사실상 대북 외교 정책의 전환을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모드로 전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박 대통령이 북한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도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체제 붕괴, 극도의 공포정치 체제 등 강경한 어휘를 많이 사용했다며 한국의 강경해진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언급은 보통 정치적으로 금지된 영역이라면서 평양의 최근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라 평소 부드럽게 말하는 박 대통령이 김정은 체제를 향해 훨씬 더 대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강력한 북한 제재 필요성을 잇따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중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미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언론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중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최근 북한이 국제법을 어기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터무니없는 행동을 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보호자로 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에서 분명히 중요한 플레이어이고 많은 선택 수단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간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로 대북 제재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언 보좌관은 북한 문제가 이번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긴급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북한은 분명히 미국과 일본, 한국의 관심 의제라고 강조하고 북한발 위협을 억제하고 축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확보한 대의원 수는 44명으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샌더스 지지자들은 슈퍼 대의원들에게 정당 엘리트들의 정서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슈퍼 대의원들에게 정당 엘리트들의 정서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하는 두 개의 청원 캠페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브온 ORG는 아직 결정은 내리진 않았지만 클린턴에 기울어진 대의원들을 상대로 전체 경선이 끝날 때까지 한 표를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일까지 청원에는 11만 2,107명이 서명했고 12만 5천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보 그룹 세 곳이 주도하고 있는 두 번째 청원은 슈퍼 대의원들에게 박빙의 레이스가 벌어지면 정당의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처럼 행동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청원에는 17만 1,000명이 서명했습니다. 2008년 경선 때 클린턴은 초기 슈퍼 대의원 수에서 당시 경쟁자였던 오바마 대통령에 앞섰지만 오바마가 보다 많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하면서 부동표가 오바마로 집중된 바 있습니다.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과거 사례가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 동포들의 소득세 납부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사업 목적으로 입국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해당 입국 기간을 거주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일 한국기획재정부는 재외동포가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관을 거주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중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해외 한상들의 한국 투자 감소 및 입국 기피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단기 관광, 질병치료, 병역이행, 친족 경조사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입증 방법은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이나 영수증, 의료법상 진단서, 처방전,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병역법 시행규칙상 병적증명서, 친족 경조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됩니다. 뉴욕주 정부가 부동산 업계의 고객 차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한 단속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훈련을 받은 일반 주민들을 임대나 매매 과정에 투입해서 각종 위반 사실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부동산 업계가 고객을 차별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암행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 주택 임대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 행위를 파악 분석하고 필요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공정주택 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단속 프로그램의 핵심은 테스터라고 불리는 특별교육을 받은 일반 주민들이 업계 차별 실태 조사에 직접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주정부는 테스터들을 고객으로 위장시키고 실제 아파트 렌트나 매매, 상용공간 리스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스터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나 건물주로부터 받는 서비스를 기록하고 각종 서비스와 절차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기록은 추후 정부에 제출되고 만약 인종이나 출신 국가, 성별, 신체적, 경제적 배경 등의 이유로 렌트나 매매가 거부된 사례가 있으면 정부가 직접 추가 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가리고 처벌할 전망입니다. 어제 오전 맨하탄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공휴일이라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대변인은 어제 오전 9시 30분께 그랜드 센트럴역 지하층 구간이 정전됐다는 첫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랜드 센트럴역 지하층 통로의 전등이 꺼지면서 승객들은 어두운 복도를 걸어서 역을 빠져나갔고 뉴욕시와 교회를 잇는 열차들의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지하층에서는 또 열차표 자동 발매 기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통로 옆 상점들도 갑작스런 정전으로 문을 닫는 등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1층 중앙홀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지만 1층 일부 구간도 간헐적으로 전기가 나가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라서 출퇴근 시간대임에도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전된 구간으로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MTA는 역사 내 수도관 파열이 정전의 원인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주요 전철역에 전문 요원을 배치하고 승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승객 도우미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건데요. 우선은 일부 전철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MTA와 교통노조가 뉴욕 시내 4개의 전철역 승강장에 전문 요원을 배치하고 승객들의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 요원은 승강장을 돌아다니며 갑작스런 열차 운행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승객에게 대안 노선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을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승객이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아픈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MTA 측은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런던 지하철을 롤모델로 추진되고 있다며 역사 내에서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우선 맨하튼의 컬럼버스 서클이나 퀸즈, 잭스나이츠와 같은 환승역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TA와 교통노조는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노조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추모 기념관에는 사상자 한 명 한 명을 영원히 기리겠다는 의미를 담은 분수대가 있는데요. 이 사각풀에 동전을 던지는 관람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념관 측이 사각풀에 동전을 던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4일 뉴욕포스트 등은 9.11 테러 추모 기념관이 관람객들에게 사각풀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념관은 풀에 던져진 관람객들의 동전이 수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념관 홍보 담당자는 풀을 포함한 곳곳에서 발견된 동전은 2014년에만 2,735달러나 됐다며 부디 관람객들께서는 동전 던지기를 삼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념관이 수시로 인부를 동원해 풀을 청소하고 있지만 관람객들의 동전 던지기가 계속된다면 허사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관람객들이 들르는 풀은 테러 당시 무너진 월드트레이더 센터 자리에 설치됐습니다. 2단 폭포형으로 둘레에는 사고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길거리의 노숙자들에게 추운 겨울은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생존과의 싸움일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혹독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 하수구에서 밤을 보내는 노숙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러시아 모스크바. 길거리의 노숙자들에게 길바닥은 냉동고나 다름없습니다. У нас многие из наших, кто засыпает, замерзают, потому что их выгоняют из подъездов в теплую. много.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모스크바의 노숙인들은 맨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커다란 난방 배관이 길게 뻗은 하수구 터널입니다. 매일 밤 난방 배관의 온기를 빌려 추위를 피하는 겁니다. 시멘트 동굴에선 더럽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지만 추위에 비하면 견딜만 합니다. Russian brother. 어머나.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노숙자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Мы тогда пришли, ему сказали. 50 лет нету. Прошел 50 лет исполнится, мне сейчас 30. То, что наш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ля нас дела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ше. 동유럽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 대로변의 하수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How long have you lived there for? Many years. 비좁은 통로를 따라 내려가자 믿기 힘든 지하 세계가 펼쳐집니다. Oh my God. 미로 같은 터널을 지나는 난방 배관 위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버려진 가전제품을 주워다 쓰고 유기견과 길고양이들도 데려다 키웁니다. 작년 여름 집계된 지하도시의 인구는 줄잡아 6천여 명. 시 당국이 나서 지하도시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지만 불안과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희망 없는 사람들의 지하세계는 갈수록 팽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후임 인선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후임자의 한국계 루시고 판사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학부와 법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연방 법무부에서 일하다 2008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센타클라라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명의 아시아계 법조인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백악관은 다음 주 후임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에드워드 맹가노 나소 카운티장의 휴대전화 번호로 섹스팅 문자가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맹가노 카운티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위장해 여러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이 섞인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며 범인을 찾아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담패설이 담긴 문자는 다른 번호를 이용해서도 맹가노 카운티장으로 가장해 전송됐습니다. 엘리어스 피처 전 뉴욕 주지사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피처 전 주지사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맨하탄 프라자 호텔에서 25세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여성은 조사를 받고 러시아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피처 의원 측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성매매 파문으로 주지사직에서 사임한 바 있는 스피처 의원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모든 버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버스 정류장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을 적발합니다. 또 버스 전용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적발합니다. 버스 정차 지점에 주정차하다 카메라에 사진이 찍힐 경우에는 벌금 $250, 버스 전용 차선에서 운행하거나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3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고 대체로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지만 밤에는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